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겠죠.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역시나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됨에 따라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피로도가 쌓였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확실한 전략가이신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일단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한 전략으로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또 손실은 최소화시키십니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확실히 나와 있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확실히 갈만한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취매하시는 종목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당일날 목표가 도달 가능한 종목들은 또 당일날 공략해서 당일날 수익까지 뽑아내십니다. 핌스 같은 경우에도 1월 9일날 매수하고 1월 9일날 매도했는데요. 당일날 목표가 딱 실현하셨죠. 8%나 OLED 테마인데 8%나 우리에게 수익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아주 귀여운 똑똑한 하이스트 AI봇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이스트 AI봇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포착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손빠른 분들, 나는 손빠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스트 AI봇만 이용하더라도 당일날 5에서 10% 가까운 수익을 모두 다 챙겨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장의 수익 현황을 보시면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인데 5G, 6G 통신장비 관련주 또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새해 첫 경영행보로 주목이 된다. 이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에서도 살짝 단기적으로 반짝했는데 오늘 또다시 부각을 받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말아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하이스트 AI봇이 아주 똑똑하게 포착을 했고요. 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붙었습니다. 전지차 관련해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급등세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단기적으로 손이 빠르다, 포착해보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매수를 해야지 속이 후련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고견도 들으시고 또 이런 하이스트 AI봇까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 들고 왔으니까 선물도 풀어보시고 또 하이스트 AI봇까지 모두 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국제뿐만 아니라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를 내놓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방안이 나올 때마다 사실 관련주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안이 나올 때 그때 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종목을 진입해봐야 될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진입을 할 만한 타점이 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AI 로봇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AI 로봇 관련주
아주 미래 먹거리가 풍부하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로봇의 M&A를 검토한다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로봇주들 부각되고 있고요. 챗 GPT 관련주들도 오픈 AI의 챗 GPT 스토어로 인해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막판 들어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반짝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긴 했죠.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1%에서 0.9%로 줄이긴 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이스트입니다. 또 일주일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시장의 CPI나 PPI 그리고 CS2024가 잘 마무리되며 주요 이벤트를 잘 소화를 했고요. 금일 장 마감 때 코스피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8일 연속 하락을 겪다가 금일은 0.12% 정도 살짝 고개를 들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9일 연속 하락이 딱 하루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오늘도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또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만큼은 파란불은 안 된다는 시장의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주말에 중동의 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좀 크게 되면서 홍해 리스크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세를 보였던 물류, 해운 그리고 오늘은 천연가스까지 에너지까지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후티 반군의 미사일 이슈도 있었고요. 북극 관련해서 에너지 여파도 좀 있다 보니까 금일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6G 표준화 지난주 한번 이슈가 나왔었는데 금일도 동일한 뉴스가 나오면서 6G 관련해서는 에이스테크가 대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좀 트렌드를 봤을 때 대장주가 잘 바뀌질 않습니다. 저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면 후발주 종목들을 최근에 좀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대장주만 가더라. 후발주자가 물론 따라가긴 가지만 마음에 들 만큼 상승폭을 확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0조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주까지 한번 좀 눌림을 겪던 CXL 관련 테마주가 오늘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장은 네오셈이었고요. 네오셈에서 저는 대장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대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던 종목만 간다. 이 부분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증시가 금일은 휴장이라 미증시 따라서 내일 어떻게 국내 증시가 변동이 될지 좀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내일도 큰 변동 없이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삼전의 갤럭시 언팽 행사가 이번 주 잡혀 있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 미 사전 판매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이 두 이슈에 따라서 일정주를 좀 잡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11월 달에 이렇게 고점 한번 찍고 올라갔었잖아요.
이전에 2,480선을 얼마만큼 지지를 해주느냐, 이 2,500선, 2,500에서 2,800선을 얼마만큼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 깨고 내려가면 사실 증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시점이라 추세적으로 지금 추세 하단이 2,500선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깨지 않고 버텨는 줬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저는 이 부분을 지지해 줄 거라고 좀 강하게 믿고 있어요. 워낙 강한 지지 구간이 좀 잡혀 있는 만큼. 그리고 사실 워낙에 지금 몇 거래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네. 기술적 반등이 2,500선을 지지받고 나와줘야 될 구간인데 네. 대신 이 최근 고점 2,670선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라 이번 주는 이 박스 생각하시고 이 안에서 최대한 놀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예측이 사실 매크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홍해 리스크 이란이 네. 혹시라도 참전해서 확전이 된다면 그렇죠. 깨고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이란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홍해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네. 차트 분석을 해야 되지. 이런 매크로의 갑작스러운 이슈에 따라 증시는 언제든 방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재밌었어요.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코스피는 고작 여기서 살짝 꺾었거든요. 물론 상승의 폭도 약하고 하락의 폭도 약했습니다. 똑같이 이 11월 처음 이 고점을 지지를 받는 부분이고요. 코스피가 아까 2,500선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코스닥도 이 850선과 840선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위태하다. 더 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폭도 낮았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부분이라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성장주가 좀 모여 있는 코스닥이 펀더멘털적으로도 취약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크겠지만 네. 지수 변동성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약하다. 그만큼 지수보다는 개별 이슈, 개별 종목단 테마 장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정이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일정주 매매를 일단은 포착을 하시되 대장주 위주로만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정주 위주로 매매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에서 삼전의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번 그럼 주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또 이 언팩 관련해서 갤럭시 24 AI 폰이죠. 네네네. AI 폰 관련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 보니까 그 종목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또 네. 단기간에 튀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전기차 충전 관련. 전기차 충전이요? 오늘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LG 헬로비전 헬로비전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련해서 그쵸?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로 올라왔는데 팁을 드리면 뭐 디스플레이 택이라든지 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전기차가 유럽 쪽에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만큼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이슈가 많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LG 쪽에서는 테슬라로는 역부족이다. 그쵸? 우리까지 분기 진출해서 충전소 확충하겠다.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금이 LG 헬로비전이 나왔다면 네. 뒤에 후발주자 디스플레이 택이라든지 휴맥스라든지 휴맥스 홀딩스 이런 애들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좀 보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이 메타버스 섹터가 지난주 한번 강하게 돌았었잖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좀 눌러준다면 순환매들 테마가 요즘에 일주일 단위로 그쵸? 순환매 그러니까 주말 빼고 5일 정도 이제 텀을 두고 네.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음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또 메타버스 테마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좀 만한 발 빠르게 한번 당일 슈팅 기대하면서 담아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8시 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올라갈 만한 애들 섹터는 대부분 주도 섹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저는 9시 전에 오늘 올라갈 만한 뉴스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 사인은 제가 안 드려요. 네. 왜냐면 어차피 9시 땡 되자마자 VI 걸리거나 아니면 갭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따라 잡으실 분들은 따라 잡으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9시부터 좀 바쁘신 분들은 네. 제가 사인을 드려도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사인은 안 드리는데 장중에나 네. 아니면 시초가, 종가 베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톡방 안에서 알려드리는 뭐 그대로 매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이번 주도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제가 매일매일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쪽 그리고 이번에 이 LG 헬로비전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게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함께하는 방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가능하죠. 시간이 무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매일매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제대로 받고 싶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선취매 관점인 건 또 선취매로 당일날은 당일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트 AI봇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일단 하이스트 AI봇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오늘장에서 급등 나왔던 종목들 모조리 다 미리미리 포착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있고 거래량이 붙은 종목들 위주로만 포착을 했는데 에이스테크, LG 헬로비전 등등 이렇게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불을 뿜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이스트 AI봇까지 사용해보고 싶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단기적으로든 혹은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든 수익 한번 꼭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앞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 받아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목까지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간이 약 3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함께 오셔서 오늘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선물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저희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수익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 방송만에 인사치레를 하고 가야겠죠. 네. 벌써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죠? 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No. 주라주라 종목 주라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정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만한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네, 들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선물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사실 말했다 하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도 같고요. 너무나도 큰 시세를 분출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저도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이렇게 이슈된 종목들 네. 뭐 특징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후발주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맞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AI 로봇 섹터 가지고 오면서 아마 두 번째 종목으로 이렌시스를 아마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수요일날 상한가를 가더니 목요일날도 20% 넘게 갭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강조를 드리지만 혹시라도 매매 사인을 이제 후발주 종목으로 좀 드리긴 하는데 늦게 가더라도 뒤늦게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상승폭은 대장주가 훨씬 더 잘 가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익 리뷰를 수익 자랑하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네, 반성의 의미로 대장을 잡았어야 되는, 물론 수익은 냈지만 네네네. 대장을 잡았어야 되는데라는 항상 후회와 반성의 의미에서 저는 이제 복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복귀 들어가 네, 보도록 할까요? 핀스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았어요. 타점 자체가 당일날 진입해서 당일날 바로 상승을 하고 나왔거든요. OLED 디스플레이 즉착 공정에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 설계 및 제조 판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8.6세대 IT OLED 투자 및 전자기기 어플리케이션의 OLED 전환. 그래서 OLED 테마 같은 경우는 올해 괜찮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L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고요. 핀스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주 9일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해서 진입했던 시점, 진입했던 가격 부근에 다시 한번 도달이 된다면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40원 부근에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 4,050원 이하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요.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해서 한 3,900원, 4,000원 이하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모아가셔도 괜찮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네. OLED 테마 올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고요. 네. 비중과 사야 할 이유,
그리고 이 매도가도 분할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솔직히 하이스트봇이 워낙 수익을 잘 내요. 진짜 너무 잘 시장의 되는 것 주도 같아요. 섹터는 네. 모조리 다 캐치를 하다 보니까 하이스트봇, AI 하이스트봇의 그 상승폭을 네.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이스트 AI봇이 포착한 종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장의 특징주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할 그렇죠. 수 있을 정도로 특징되고 또 급등이 빠르게 나온 종목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다 포착을 하더라고요, 네, 거의.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내에서 또 가장 먼저 뛰는 종목을 포착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스트봇에서 포착하지 않은 종목들, 후발주자로 좀 느긋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톡방에서 이렇게 매매 사인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온테크였어요. 네온테크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2월 26일 날 한번 진입을 좀 했었는데 네. 최근 이제 CS 효과 때문에 반짝 상승 나오고 윗골이 들고 빠졌습니다. 어. 자회사 이제 9일 엔지니어링이 LG전자 등 유수 기업들과 로봇 산업 발전 위한 상호 협력을 한다. 로봇 테마 때문에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CS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의 MLCC 핵심 기술 전고체 배터리 생산, 네온테크 전장용 MLCC 커터 단독 공급 이력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한번 반짝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좀 고스란히 뱉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2,800원 부근대, 2,700원 부근대는 한 번 정도 더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 같아요. 저희가 2,500원대 한번 진입을 했었거든요. 2,500원대 비중 종가 베팅을 해서 이때 2,800원 부근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물량 정리하기 전에 항상 가격대를 포착해서 올려드려요. 이 가격대 부근에서 정리하시라고요. 당일날 3,100원 부근까지 올라가서 아마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셨을 것 같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급등 시점에 사인을 드리다 보니까 네. 좀 손이 늦으신 분도 사인 보고 충분히 매매가 좀 가능하신데 이제 2,500원 아까 저희가 진입했던 부근 여기죠. 네.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더 담으셔도 괜찮아 이 부분은. 왜냐면 UAM 관련 테마는 계속 돌 거고 그쵸. 네온테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UAM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이번에 있고, 자회사의 네. 로봇 네. 그리고 드론도 MLCC 있고. 관련해서도 네. 같이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재료가 많은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재료가 다양하게 시장 이슈가 던져지다 보면 어떤 이슈든 하나 걸려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항상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당일 재료로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시장의 주도들을 잡으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잡기가 내가 많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후발주자를 천천히 분할로 진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톡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이렇게 사인 드리는 종목 진입을 해주시면 마음 편하게 네.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두 종목 외에도 네. 당일날 뭐 지난주 같은 KSS 해운이라든지 3에서 5% 정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 말 그대로 저는 커피값이라고 하거든요. 3에서 5% 정도 뛸 만한 종목들은 자주자주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 자잘자잘한 이 수익 네. 3% 이하, 5% 이하 수익은 저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톡방 내에서도 이거 수익 내서 축하한다는 얘기조차 안 할 정도로 그냥 잘 챙기셨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생내는 것 같아서 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아니면 당일날 네. 큰 폭의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리뷰를 하지만 자잘자잘한 종목들은 리뷰 싸그리 자체도 빼겠다. 리뷰 자체도 안 한다. 네네. 네, 그 뭐 커피값 정도 그쵸? 수익 가지고 자랑을 할 정도로 뻔뻔하진 않거든요. 또 너무 겸손하셔서. 네. 네, 일단 다음 장에 제가 알기로는 하이스트 AI봇이 포착한 이 종목들 최근에 포착한 거를 딱 나와 있는데 일단 좀 리뷰를 이 부분도 좀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딱 어떻게 보면 오늘 장의 특징주들 위주로만 포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기만 봐도 좀 어마어마한 부분이 네. 당일날 근데 이 승률을 저는 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월간 승률 한 62% 나오지만 네. 당일 승률이 80%, 50%, 65, 50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20개 종목 중에 이 승률의 3%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승률로 잡습니다. 승률이 높은 날도 있고 네. 보통 한 50%에서 60% 내외에 잡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6% 정도 상승 종목들만 딱 끊어놨지만 더 밑에는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승률이 65%면 20개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9개, 10개, 11개는 올라갔지만 9개는 3%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할 부분은 이제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월드 한국과 컴퓨터. 그럼 이날은 토스 관련 테마랑 AI 관련 테마가 네. 시장을 주도했다. 그쵸? 전자 인증도 전부 다 토스 관련 테마입니다. 그리고 밑에 KC 코트레 처음으로 나왔죠. 탄소 배출과 관련 네. 테마가 이때 나왔으면 지금 10일 날 돌고 금일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15일이잖아요. 네. 같이 돌아서요. 딱 5일 만에. 에코바이오라든지 네, 맞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이때 나오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10일 전에 5일 정도 이월드가 한 번 다시 상한가를 쳤었거든요. 최근에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네.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센스뷰나 4x4, 한국전자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건 똑같죠. 네. 네,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섹터들 그리고 창투사 관련 섹터들이 이날은 주도로 시장을 주도했다. 네. 그리고 15일, 10일 금요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쌤전자나 태용로직스를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은 물류 관련 테마들이 그쵸. 강세를 좀 상승세를 보였구나. 보였죠. 그리고 유로메카가 뛰었다는 거 LG 관련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 대한해운, 네, 해운 관련 종목들, 동방, 금일도 상한가를 아마 말아 올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현상 상한가를 갔으면 물류 관련 테마들이 대부분 해운과 물류가 시장을 좀 주도했다. 그리고 금일은 에이스테이크, 와이어블 똑같이 6G 관련 테마입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 관련 테마고요. 그리고 TK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류 관련 상선 관련 테마거든요. 그래서 물류 상선은 오늘도 시장을 같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AI 봇을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네. 그다음에 이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어떻게 이 보면 주도가 앞으로 주도할 다시 한번 만한 돌아갈 순환매를 타점을 잡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관심에 담아두시고 한 4, 5일 정도 눌렀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 리뷰 플러스 알파로 하이스트 AI봇까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하이스트 AI봇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스트 AI봇이 포착한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 AI봇이 굉장히 똑똑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몰리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만 또 포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손이 정말 빠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5에서 10% 가까운 수익을 매일매일 또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손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도 이 AI봇을 이용한다면 다음 순환매에 앞서서 내가 순환매 타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모조리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라는 게 하루에서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반짝 올랐다면 한 4, 5일 뒤, 일주일 뒤에 또다시 오르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AI봇을 이용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나도 이런 식으로 선취매 관점으로 보고 싶다. 올라간 종목, 급등 나온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올라갈 만한 종목을 따라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이스트 AI봇도 사용해보시고 나는 이 AI봇 사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 시간은 약 2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만 나오십니다. 이번 주 시장 오늘 함께 하셔서 앞으로 모두 이번 주의 시장 꼭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슈 어떻게 보면 오늘 들고 온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를 들고 왔거든요. 혹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저출산은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을 네. 거예요. 앵커님과 다른 방송에서도 벌써 두 번째 들고 맞아요. 왔었고요. 이번이 거의 세 번째인데 저출산 사실 답이 없어요. 항상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출산에서 파생되는 섹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이라든지 인구 정책은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이민청 관련해서도 같이 볼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해 보이고요. 최근 작년이었을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저는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예전 유럽 흑상병 창궐 때 인구 감소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인구가 OECD G20 중에서 가장 아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다. 왜냐하면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일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부의
대선 주도 섹터가 아마 저출산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가방이 2,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10배가 올랐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올해 신년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이제 저출산, 저출생 인구 소멸이에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유아용품, 아이가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유아용품에서 실버 케어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출산에서 파생되는 또 호재 있는 업종이 실버 케어 업종이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시대도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저출산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지금 당장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수많은 혈세를 투입하더라도 10년 동안 바뀐 게 없다.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미는 만큼 관련 종목의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질 건데 누가 봐도 대장은 아가방 컴퍼니죠. 예전에 제가 대장을 기억나세요? 앵커님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제로투세븐이었나요? 아니면 뭐였나요? 꿈비. 아, 꿈비. 아, 맞아요. 예. 근데 꿈비에서 정말 아가방 컴퍼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작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장은 꿈비였는데 제가 지난해 5월인가 6월쯤에 네. 방송에서 앵커님과 똑같이 이제 대장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아가방과 제로투세븐이에요. 네.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차트를 보면 네. 작년 8월 제가 이쯤에 한번 가져왔었거든요. 이제는 대장이 아가방으로 바뀔 거다. 거의 뭐 2,000, 3,000원대 바닥을 찍고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1월 들어서 정부 정책 때문에 가파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50% 정도 2주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최근에 대장은 아가방이다. 꿈비 제로투세븐 아니고 아가방인데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피크아웃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윗골 일단 음봉이 나온다면 이제는 이 상승폭을 기존 고점이죠. 4,700~800원까지는 언제든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유아 의료 용품 영위하는 의료 도매 업체.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저출산 관련 테마 하면 10년 전에는 아가방이 1순위였거든요. 아가방이 1순위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디앙스나 제로투세븐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꿈비로 대장을 한번 줬었는데 다시금 바뀌었죠. 아가방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 우뚝 솟아 올랐어요. 특히 주요 브랜드로 아가방, 디어베이비, 에트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고급 유아용품, 특히 중국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 특히 국내 관련 종목들은 내수만 해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내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무조건 해외 진출을 하고 시장을 좀 확대하는 종목들로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수웨이브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좀 핫했죠. 이민청 관련 테마로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이민청 관련 테마로 올해 강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한 50% 정도 상승률을 보였어요. 불과 2주 만에 올해 들어 법무부가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구축 사실이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청 관련 테마 한동훈 테마로 네네네. 분류가 됐었고요. 웹스퀘어 5는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의 UI 표준 제품으로 채택이 됐다. 이런 이력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고점을 이미 딱 뚫었고요. 여기 25,000원 부근 지지가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지 깨고 상승폭을 반납할지. 근데 상승폭을 당연히 반납한다면 타점은 두 개가 나오죠. 25,000원을 지지받으면 여기서 짧게 이제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단기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깨고 내려온다면 2만 원 이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민청 관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출생 관련 테마는 어차피 순환매가 계속 돌고 돌 거예요. 정부에서 이슈가 나오고 지금 지방 소멸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네.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 나오면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역도 나올 만큼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중소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이 정말 맞닥뜨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을 한번 뛸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관심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000원대 초반대인데 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다. 제가
매도를 하라고 사인을 드려도 매도하지 말고 3,000원까지 버티라고 우스갯소리로 알려드린 만큼 네. 생애 전 주가를 아우리는 생체 신호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 주 의료기기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CES에서도 같이 FDA 심사받고 있는 ADHD 치료기와 베이비 모니터를 전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베이비 모니터, 아이를 낳으면 가장 중요한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방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는 정책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후발 대장주로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6월 달 꿈비가 상승 나올 때 3,000원을 돌파했다가 이때 저희가 수익을 한번 먹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쭉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2,000원대를 이제 바닥 구간으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금일 아마 종가가 한 2,300원 정도 부근으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진입을 못 하신 분은 지금부터 또 계속 모아가셔도 결국은 3,000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정책주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저출산 정책을 계속 내놓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 이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 종목 오늘 그 노랑톡방 입장하신 네. 분들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해주시고 저희가 예전에 진입했던 모아가라고 했던 금액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거라 종목 저출산 관련해서 이 종목만큼은 좀 잡아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저출산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슈도 이슈이지만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오른 다음에 잡는 것보다는 미리 선취매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는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이게 CES에서 이 과다 행동장애 ADHD 치료기와 베이비 모니터 전시를 했다라는 이력이 부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이겠죠.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데 이때 올랐을 때 잡기보다는 선취매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약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하는 방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저출산 관련주도 빨리 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 들고 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주 제가 AI 로봇을 네. 동일하게 들고 왔는데 재탕은 아니고요. 네네네. 종목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알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아마 내일일 거예요. 관련 이슈가 남아 있고요. AI는 어차피 올해 작년에도 가장 큰 화두였지만 올해도 증시의 가장 큰 화두가 AI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제 로봇 애완견이잖아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6년 전에 CES에서 나왔어요. 그때 야 이제 애완견도 로봇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CES는 정말 애완견을 돌보는 집사 로봇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지능형 로봇 본격 상용화가 2026년까지 187조가 성장 전망입니다. 연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계속 꾸준하게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갈 거고요. AI 기반 안면, 음영, 감성인식, 지능형 로봇과 산업형 로봇은 달라요. 특히 뭐 치킨을 튀긴다거나 이제 공장에서 로봇들은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반면 이 지능형 로봇은 안면, 음성, 감정 인식, 휴먼 인터페이스,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을 결합된 로봇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보급되고 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관련해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집사 로봇까지 나왔다는 건 가사 도우미 로봇도 이제 인간형 로봇도 곧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실 거고요. AI 기술 발전 속도 고려할 때 향후 서비스용 로봇,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이 서비스용 로봇의 빠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종목들은 봐야겠죠. 현대 HT 지난주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금일도 상한가 부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2022년 AI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유비테크 로보틱스 국내 파트너사인 JN 로보틱과 유라이프 솔루션즈와 AI 휴머노이드 활용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축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이 작년 5월 달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거든요. 작년 초에도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때 상승폭을 한번 키웠었고요. 작년 5월에도 반짝반짝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수급을 쫙 뺏겼었죠. 그리고 올 초 기존의 하락분을 고스란히 이틀 만에 한 70% 정도 상승하면서 메꿨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건 힘들죠. 그만큼 이런 종목 선행되는 대장주가 먼저 올라갔으면 후발주 종목들도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AI 로봇 기반에서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그리고 2H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삼성 쪽에서 네. 가장 좀 얘기했던 부분이 지난주 제가 초연결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테마 종목들도 이번에 뭐 삼진이라든지 현대 HT가 먼저 움직였고요. 이렇게 따라가는 종목이 이제 삼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 현대 HT가 눌러줄 때 같이 눌러줄지 아니면 이 수급이 삼진 쪽으로 이동할지도 이번 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트론텍이에요. 유니트론텍도 올해 가장 그 로봇 관련 테마 중에서는 부각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상한가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5,700원대를 좀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면 5,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시세를 좀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윗꼬리 단 음봉으로 깨져서 내려온다면 5,000원대 이하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수급 빠지지 않고 그냥 지수가 하락되면서 눌러줄 경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고점 부분까지 터치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CS2024에서 자체 개발 로보틱스 AI 컴퓨팅 모듈을 공개를 했었고요. 상반기 국내 메이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제조사와 테스트를 마치고 하반기 양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따라서 잡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눌러줘서 5,500원대 지지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지 당일 깨고 내려온다면 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한 4,500원까지 1차, 2차 매수로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둔 종목이라 잊지 않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5,500원의 지지를 받거나 깨고 내려올 경우 5,000원 이하에서는 진입 사인을 다시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관심 종목이에요. AI 관련 테마인데 빅데이터 AI가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 관련, 클라우드 관련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 연속 국내 AI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주가는 올해 2, 3월 달 정말 26,000원 부근 쌍봉을 찍고 쭉 빠졌어요. 거의 뭐 워터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만큼 빠졌습니다. 상승폭을 고스란히 절반 이상 반납을 했고요. 최근에 이 7,600원 정도 저점을 일단 지지받고 있는 만큼 최근 고개를 한번 들어 올렸잖아요. 저는 살짝 더 눌러주면 오늘 종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 종목은 진입을 좀 하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알려드릴 생각이고 1차, 2차 진입이나 아니면 분할 매수 이후로 정확한 매도가는 지금 이선 12,500원 돌파까지 1차적으로 볼 거고요. 저는 길게 본다면 18,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다 보니까 오늘 관심 종목 두 종목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인 것 같아요. AI 로봇 관련된 관심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한 가지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오늘의 주라주라 종목은 네. 온 디바이스 AI 폰입니다. AI 폰이죠. 이제 언팩 행사가 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S24 AI 폰 확대가 온 디바이스 AI 기기의 필수적인 오늘 종목은 구동 전력 안정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콘덴스다. 하이브리드 콘덴스만 오늘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 디바이스 AI 폰 출하 성장률이 연평균 83%.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4년에
올해 1억대 정도가 생산된다면 2027년 불과 3년 만에 5억대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덴서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금일 히든 주라주라 종목이고요. 고성능 컴퓨팅 기능이 요구되는 AI 시대에 고효율 전원 공급 시스템과 전압 안정화를 위한 콘덴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종가 베팅도 좋지만 살짝 지금 차트적으로는 위에 올려져 있어요. 오늘 9,500원, 400원 부근에 오늘 마감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진입하고 싶은 구간은 9,000원대 초반대입니다. 살짝만 더 여기서 한 2, 3% 정도만 이번 주 내일 또는 모레 눌러준다면 9,000원 초반대 1차 매수를 하고 싶고요. 손절은 이게 8,500원을 두거나 아니면 8,500원의 2차 매수 이후로 최근 저점 8,000원 부근까지 손절을 좀 루즈하게 잡고 대응을 하고 싶어요. 목표가는 전 고점 12,500원을 돌파할 때까지 일단 여유 있게 볼 생각인데 기존 고점인 1,500원 일단 돌파를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빠르게 보는 종목보다는 스윙 또는 중장기 위주로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전기차용 하이브리드 콘덴서 생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AI 폰뿐만 아니라 이 전장 부품도 신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현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펀드멘탈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부채 비율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자기 자본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지만 유보율이 3,000%가 넘을 만큼 순현금과 토지장부 가액이 현재 청산 가치를 계산하면 최소 3,200억 원입니다.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고요. 오히려 시가총액보다 이 청산 가치가 훨씬 더 높아서 여유 있게 마음 편하게 좀 모아가더라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까지는 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좀 빠르게 순환매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제가 오늘 방송 이후로 종목명과 그리고 내일부터 정확한 타점 그리고 1차 목표, 2차 목표 다 알려드릴 거고요. 왜 이 종목을 좀 모아가야지 되는 부분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AI 폰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이슈가 있잖아요. 이번 주는 저는 분명히 한번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제가 기대했던 만큼 12,500원이 일단 목표가잖아요. 기대했던 만큼 올라와 준다면 이번 주 안에 당연히 정리를 할 거고요. 기대했던 만큼 올라주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상승폭을 좀 마무리해 준다면 이 돌파 나올 때까지는 스윙주 위주로 조금 더 1, 2주 정도 더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라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언팩 행사 17일, 18일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될 거예요. 급등이 나올 때 한 번은 정리를 해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긴 호흡으로 이달 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제가 예상했던 목표가까지 도달되는 거 보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사인을 다 드릴 거라 바쁘신 분들도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매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알아봤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온디바이스 AI폰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게 갤럭시 언팩 행사 여기로 인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언팩 행사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지만 느긋하게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대응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더라도 그 종목의 그 대응 전략, 언제 매수라고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텐데 나도 이렇게 종목에 관해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아마 흘러갈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방송 이후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아침 오늘 뛸만한 이슈와 종목들 다 알려드릴 거고요. 중간에 여유 있게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도 진입가, 비중, 목표가 다 알려드릴 거라 수익이 좀 목마른 분들 그리고 혼자서 손은 빠른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입장하셔서 알려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요.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마냥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쉬어가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대놓고 좀 쉬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숨 돌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쉬어갈 타이밍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수익이 목마르다, 나는 종목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세 종목 나가거든요. 함께 하셔서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